아까 했던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넘어갈게. 자, 얘가 됐건 얘가 됐건 어차피 이 물어보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눠야 돼. 하나는 연속 변수, 하나는 이상 변수란 말이야. 연속 변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연속 변수 같은 경우는 f의 fx가 x가 되는 x의 개수를 묻는다 그랬지, 그치? 맞지? 그래서 얘는 x가 이런 게 몇 개 나온다라고 하면 굳이 1대1 함수가 아니어도 x 값은 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모든 x에 대해서 요게 된다 라고 하면 걔는 뭐야? 무슨 1대1 대응인 거야? 그치? 그때 1대1 대응이다. 그때는 1대1 함수가 되는 게 맞다.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건 다 안 될지 몰라도 몇 개 되는 것만 찾아봐요 라고 이건 뭐라고 했어? 이때는 그래프를 만들라고 했지, 그치? 그래프를 해결하고 교점 개수를 직접 그래프를 그려서 몇 개인지 확인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상변수 나왔을 때는 이거는 그냥 모든 x에 되는 거에 대해서만 함수 개수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모든 x에 다 되는 경우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f의 fx가 x가 돼. 언제? 모든 실수에 대하여. 그리고 f가 1, 2, 3, 4에서 1, 2, 3, 4로 간다고 쳐. 그러면 만족하는 f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고? 3개를 합성해서 x가 되는 거니까 무조건 뭐하면 된다? 아, 전부 다 자기 자신으로 대응이 되거나, 아니면 그게 아닌 경우에는 3개가 알아서 크로스가 되고 나머지 2개는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 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전부 다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건 몇 개? 1개밖에 없겠지, 그지? 그 다음에 3개가 크로스가 된다라고 하면 5개 중에서 어쨌든 3개 고르면 나머지 2개는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건데, 그 고른 3개 A, B, C에 대하여 얘가 대응될 수 있는 게 A가 아닌 다른 B, C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 이 안에서 나오는 몇 가지 있다? 2가지가 나온다. 곱하기 2 해서 더해줘야 된다. 이게 함수의 개수다. 자, 두 번째. 방금 하는 거 f의 fx가 x라는 내용이야. 자,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 있느냐? f의 fx가 뭐? fx가 분명히 쟤랑 다르지, 그지? 맞지? 얘는 f의 fx가 x 항등함수라는 이야기고, 얘는 와서 f의 fx가 fx라는 이야기야. 얘랑 완전히 다른 애다. 자, f의 fx가 fx라고 할 때도 물어보는 거는 두 가지다. 얘도 연속 변수랑 이상 변수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하는 거고, 연속 변수 때 무조건 뭐? 그래프의 교점이다. 교점이란 말이야. 자, 이상 변수는 아까 얘기한 잠시였죠. 경우의 수로 가는 거거든. 자, 가는 건데, 자, f의 fx가 fx다라는 이야기는, 자, 기본적으로 얘들아, 니들이 만약에 x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뭐 x제곱 더하기 2배의 2x 더하기 뭐 이게 만약에 뭐 4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을 한다면 니들은 뭐 할래? 보자마자 4x랑 나왔다고 치자. 4라고 나왔다고 쳐. 니들은 식 보고 뭐 할 거야? 이거 풀라고 하면 그냥 제곱 때릴래? 그렇게 안 하겠지, 그지? 뭐 하냐, 제일 먼저. 치환을 한단 말이야. 왜? 같은 식 계속 반복되거든. 그럼 뭐? 얘는 뭐? x제곱 더하기 2x를 딱 t로 시작부터 하겠지, 그지? 치환해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 t제곱 더하기 2t가 4를 만족하는 뭘 구한다? t 값을 먼저 구하겠지, 그지? 나오는 값이 t1, t2 두 개밖에 안 나온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t1, t2가 내가 이 방정식의 근 x 값이랑은 상관이 없지, 그지?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x제곱 더하기 2x에서 x의 근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x제곱 더하기 2x가 t1일 때 x 값이
2가 나올 수 있고 x제곱 더하기 2x가 t2일 때 x값이 나온다면 x값을 구하시 그래서 이렇게 그게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자, 그 얘기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나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치환한다라는 거 알고 있고 치환한 다음에 치환한 이후에 다시 어때? 그 치환한 결과가 T1, T2가 가는 거. 자,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F의 fx가 fx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 할 거라고? 치환부터 할 거라고. 뭐? fx를 뭐? t로 치환부터 한다는 거지. 그치? 제일 먼저. 그럼 뭐가 되나? ft는 t가 나오겠지? 자, 만족하는 t 값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건데, 자, 요거와 관련해서도 뭐? 연속 변수인 경우랑 2, 3변수인 경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연속 변수는 뭘 물어본다 그랬어? 그때 x의 개수를 물어본다고. 무조건. 연속 변수는. 왜? 그때 뭐? x의 서로 다른 x의 개수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x 값을 물어본다는 이야기야. 반대로 2, 3변수로 된 함수에서는 뭘 물어보느냐? 그냥 만족하는 x의 개수를 물어본다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얘는 이걸 만족하는 x가 몇 개 있다? 몇 개 없다라는 이야기야. 그치? x값이 몇 개 없는데 그걸 찾으라는 이야기인 거고, 이거는 방정식의 뭐? 식을 만족하는 x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고, 내가 만약에 f의 개수를 물어본다는 건 어때? 이게 되는 게 모든 x에서 가능할 때 그런 f는 몇 개 있냐를 물어보겠지. 그 차이다. 자, 첫 번째 얘부터 먼저 할게. 그래프를 그려줄게. 자, fx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고 쳐. 이게 fx가 있어. 자, 그리고 이렇게 있고 더 이렇게 있구나. 그냥 굵어져.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주느냐? 참고점을 준다. 참고점이 아니라 fx 이렇게 식을 준다. y는 x가 준다. y는 x고. 자, 그러면 봐봐. f의 fx가 되는 x의 개수를 물어보겠지?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라고 그랬어? 너님들 많이 겹치네.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한다? fx를 t라고 치환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f의 t는 t라고 하는 t에 관한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럼 이 그림으로 봤을 때 현재 fx랑 yx가 만나는 점인데 이 점이 뭐란 이야기야? t라는 얘기잖아. 나오는 이게 얼마라고? t1 얘가 얼마? t2 얘가 얼마? t3 t4 이렇게 나왔다고 쳐. 그치? 이런 사정 놔줄게. 어차피 이거 알아보기 이렇게 쳐. 자,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건 t 값이 아니지. t 값은 몇 개 나왔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나한테 물어본 건 어때? x를 물어봤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결국은 내가 치환한 fx가 뭐일 때? t1, t2부터 t5일 때, 요일 때 x값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fx가 t1이다라는 건 뭐? 이 점을 지나고 y값이 t1입니다. 얘랑 만나는 교점이겠지. x가 나왔어. 두 번째, t2는 어때? 이 점을 지나고 이게 y는 x니까 이게 x면 이게 또 y일 거 아니야. 얘랑 만나는 교점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치? 여기 와서 그러니까 0이니까 얘랑 만나는 교점수를 물어본다. 이 점에서는 얘랑 만나는 교점수를 물어보겠지. 얘는 어때? 0이랑 만나는 교점수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교점이 총 몇 개냐라고 하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15개 나와. 만약에 이 좌표를 구할 수 있다고 하면 근도 물어볼 거야. 근데 그렇진 않아. 보통 뭐 개수를 물어본다는 이야기. 해서 이게 연속 변수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래프가 1대1은 필요 없다. 그냥 f의 fx가 fx다라고 한다면 일단 fx를 뭐 t로 취환한다는 얘기야. 그래 놓고 만족하는 t 값을 먼저 구한다. 그치?
구해놓고 내가 구해야 되는 건 x 값인 거니까 다시 fx가 t1, t2, t3 이걸 때 값을 구하면 된다는 이야기. 그래프를 그려놓고 개수를 구하는 거야. 오케이? 이해할 수 있냐? 자, 이게 기본적으로 뭐? f의 fx가 fx 연속 변수일 때 그렇다고. 그런데 이상 변수는 다르다는 거지, 그치? 자, 무슨 말이냐? 이런 거다. 아니, 문제를 내줄게. 너무 많나? 3개만 하자. 이해를 하는 목적인 거니까 3개가 있는데, 모든 x에 대하여 f의 fx가 fx를 만족하는 이거인 fx의 뭐 개수. 자, 이상 변수가 되건 연속 변수가 되건 어찌 되건 어때? f의 fx x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치환해서 시작하는 거는 별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야. 어쨌든 이게 1 넣으면 1, 1, 2, 2, 3, 3 다 같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렇게 되려면 일단 뭐 최소 뭐가 필요하느냐? f의 x를 t라고 뒀을 때 ft 있고 t인 t 값이 반드시 뭐 해야 되나? 존재해야겠지, 그치? 존재해야 된다고. 그러면 없어요 라고 애초에 할 때 t 값이 없으면 fx가 존재하지 않는 값이니까 나올 리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값이란 말이야. 1일 때 1, 2일 때 2, 3일 때 3이란 말이야. 근데 자, 이런 t 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지 몇 개라는 건 없지. 그치? 몇 가지가 가능해? 첫 번째 t 값이 한 개일 때 가능하지, 그치? t 값이 두 개일 때 가능하고 t 값이 세 개일 때 가능하다고. 첫 번째, t 값이 한 개일 수 있어. 자, 두 번째는 어때? t 값이 두 개 있을 수 있거든. 세 번째는 뭐? t 값이 세 개지, 그치? 1, 2, 3밖에 없으니까 4개 이상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t 값이 한 개래. 그게 무슨 말이냐? 뭔지 모르는데 f의 a는 a인데 a가 몇 개 있다고? 한 개 있다는 이야기지, a가. 그치? 자, a값 한 개다. 그러면 나머지 값들은 뭐가 돼야 될까? a가 아닌 나머지 두 개 값들은 다 어디로 가야 돼? 그게 아닐 때는 fx는 다 t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예를 들어서 만약에 f의 1이 1이다라고 해봐.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값들은 다 1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면 f의 2도 1이고 f의 3도 1이 돼야 된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떤 거냐라고 하면 여기에 1, 2, 3이 있고 얘가 1, 2, 3이 있고 얘가 1, 2, 이건 필요 없지. 3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자, 만약에 1이 1로 갔다고 쳐. 그럼 나머지 자기 자신으로 가지 않는 애는 어디 갈 수 있다? 자기 자신으로 가는 놈으로 대응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f의 fx를 하게 되면 그게 어때? 같은 값이 나온다는 이야기. 이 그림을 기억하면 돼. 이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fx equal x라고 해서 구한 t값 ft를 특정한 t값에 다시 할 때 fx랑 t랑 같아지는 값을 찾는 것처럼 얘가 어때? 1차적으로는 fx equal t라고 치환을 하는 거고 ft가 t가 되는 t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나머지 값들은 어디로 가면 된다? t값으로 가면 된다는 이야기다.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답이니까 자, fx equal f equal a를 만족하는 a 값이 한 개 있다라고 하면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셋 중에 한 개지, 그치? 1, 2, 3 중에 하나만 될 거란 말이야. 몇 개? 세 가지 있을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 f1이 1이면 나머지는 다 1인 거야. f의 2가 2면 나머지는 다 2인 거야. f3이 3이면 나머지는 다 3인 거야. 세 개로 붙이다. 이 경우에는 자, 근데 두 번째 t 값이 두 개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 예를 들어서 f의 1이고 f의 2는 2지. 근데
f의 3은 아니란 이야기잖아. 그러면 f의 3이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두 가지지.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1, 2, 3이 있고 1, 2, 3이 있으면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간단 말이야. 그럼 3은 어쨌든 자기 자신으로 대응은 되는 놈으로 대응만 되면 돼요. 3이 갈 수 있는 거는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다. 이렇게 가서 가거나 이렇게 가서 가거나 똑같다는 이야기야. 그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t값 같은 값이 두 개 된다라고 하면 세 개 중에 두 개는 어때? 자기 자신으로 간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어때? 세 개 중에 두 개는 자기 자신으로 가고 남은 한 놈은 어때? 그 자기 자신으로 가는 두 개 중에 하나로 알아서 대응되면 돼요. 다 된다. t값이 세 개라는 게 무슨 말이야? 전부 다 자기 자신으로 간다는 이야기지. 자, 이해 갔냐? 개수를 늘려보자. 이거 중요하다. 그리고 세월호랑 세월여고랑 시험 나와서 어려운 문제는 다 이런 거다. 나머지 문제는 그냥 정신 차리고 문제 잘해보면 실수 안 하면 푸는 문제들이야. 근데 이거는 정신 차리고 보려고 해도 딱 생각 잘못하면 못 푸는 문제들이란 말이야. 그렇게 어렵냐? 아니? 이것만 이해하면 돼. 그냥 f의 fx가 x인거랑 f의 fx가 fx인 거 구분할 줄 알면 되고 그럼 어때? 이게 두 개든 세 개든 많아지는 거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만약에 모든 실수에 대하여 f의 fx가 fx라고 가정을 하고 a를 1, 2, 3, 4까지 해보자. 그치?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일단은 모든 실수일 때 이게 되고 f가 a에서 a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저거는 뭐가 나와야 돼? 일단은 f의 a가 a 되는 a 값이 존재는 해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 아래 자기가 안 가는 데가 없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자, 그러면 이 되는 것 자기 자신으로 가는 원소가 최대 몇 개? 4개란 이야기. 최소 몇 개? 1개란 이야기지. 그치? 그러면 그 A 값의 개수가 몇 개 될 수 있다? 1개, 2개, 3개, 4개일 수 있다고? 만약에 자기 자신으로 하는 게 4개, 1개밖에 없다라고 하면 4개 중에 누가 자기 자신으로 할 거야? 하는 게 어때? 4가지밖에 없지, 그치? 그럼 나머지 값은 다 어디로 가야 돼? 그 자기 자신으로 가는 값으로 다 대응돼야 된다고. 뭔지는 몰라도. 그치? 그게 만약에 1이다라고 하면 전부 다 1로 가야 되는 거고 걔가 2다라고 하면 전부 다 2로 대응돼야 된단 말이야. 두 번째,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 2개래. 자, 그럼 어떻게 될까? 4개 중에 2개는 자기 자신이란 이야기지. 맞지? 그럼 어때? 일단 자기 자신으로 갈래 2개를 정해야 돼. 그래서 다시 6개다. 자, 무슨 말이냐? 1, 2, 3, 4에서 1, 2, 3, 4가 있는데 1이 1로 가고 4가 4로 가기로 했대. 그치? 그러면 그게 총 4개 중에서 2개를 고른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거란 이야기잖아. 자, 2랑 3은 어디로 가야 돼? 얘는 1가도 되고 4가도 되지. 그치? 얘도 어때? 1가도 되고 4가도 된다. 어쨌든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것만 대응되면 된다는 이야기야. 내가 찾는 거는 경우의 수인 거니까 얘가 얼마? 2의 제곱이 되겠다. 같은 방법으로 3개다라고 하면 4개 중에 3개는 어때? 다 자기 자신으로 갈 거야. 그럼 한 놈만 어때? 자기한테 못 가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 남은 애가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3가지 중에 1개로 가면 되지. 곱하기 얼마? 3이다. 4개다. 그럼 어때? 한 가지밖에 없지. 다 자기한테 가면 되는 거니까. 그치?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이해가? 그래서 항상 함수 관련해서 어떤 반례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예를 찾는 할 때 이게 연속 변수인지 아니면 이상 변수인지 연속 변수냐 이상 변수냐에 따라서 물어보는 내용 자체도 달라지고 접근하는 방법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르다. 큰 틀에서 이런 꼴이 나오면 fx, t라고 취하라고 시작하는 거는 동일해. 근데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어때? 같은데 그다음 어떻게 할 거냐? 그 t값을 구해서 다시 fx가 t가 되는 x를 구하는 거니까
옆으로 뻗는 거지, 그지? 맞지? y는 t, fx 교점은 x 찾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때? 그 t에 대하여 x 값이 다 t 값으로 대응돼야 되는 거니까 자기 자신으로 가는 놈으로 대응되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림을 이걸 생각하면 된다. 자기 자신으로 가는 놈이 있고 나머지 애들이 그 값으로 대응돼 버리게 되면 같아져요가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어때?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끌어놓고 만나는 교점이 있으면 이 점에서 다시 옆으로 그어서 교점을 찾더라. x값을 찾더라. 큰 틀에서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된다. 그리고 그 세분으로 들어갔을 때 나오는 경우는 경우를 다 나눠준다. 한 번에 다 계산이 아니야. 그냥 이 경우에 다 써놓고 그때 만든 개수를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돼. 자, 여기까지가 합성함수. 그 외에 다른 문제들은 보면 알겠지만 다 할만할 거야. 근데 보자. 이번 해볼 만한 문제 중에서 자, 77번 한번 볼까? 77번. 작년 시험에 나왔다가지고 따끈따끈하면서 어려운 듯 보이지만 또 할만한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지금 한 거랑은 약간 결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한번 풀어보자. 시험 때니까.
자, 이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지? 보자. 일단 f의 1이 1보다 작아. 그리고 f의 1이 f의 1이다를 나왔거든? 그러면 일단 얘를 만족하려면 이게 결국은 앞에 등을 비슷한 뿔이잖아. 저 중에 하나가 이거란 이야기거든? 그러면 뭐가 돼야 되느냐? 첫 번째, f의 1이 1이 되거나 아니면 f의 1이 1이 아닌 어떤 다른 값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요 값이랑 요 값이 겹치니까 요 f의 1은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1이 아니니까 f의 1을 어떤 알파라는 문자로 치환을 한다라고 하면 f의 알파는 알파를 만족하는 어떤 값이다라는 이야기지. 맞지? 그러면 이 값의 이 방정식의 근이 뭐란 이야기야? 알파인데 f1이라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맞지. 왜 fx가 x가 되는 한 근이 만족하면 그건 알파잖아. 그냥 f1은 당연히 맞는 거야. 그런데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1이 알파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알파가 1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치? 그런데 어떤 2차 함수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fx랑 yx랑 만나거든? 그는 존재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한 점에서 접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한때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근데 얘가 접해버리면 그치? 접한다라고 하면 이 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1이라는 이야기잖아. 얘는 아니겠지, 그치? 얘는 아니라는 이야기고. 자, 그래서 fx가 어떤 직선이랑 만난다라고 쳐봐. 만나거든? 이게 y는 x란 말이야. 그럼 이 x 값이랑 이 x 값이 같고 이 x 값이랑 이 x 값이 같다고. 그치? 근데 얘가 1은 아니라고 그랬거든? 근데 값 중에 하나는 얼마? f1은 맞대. 그럼 만약에 얘가 f의 1이다라고 하면 얘도 f의 1이다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f의 1이 될 수 있는 건 뭘까? 요래 뻗으면 이 값이 얼마라고? 1이 되겠지. 맞지? fx가 yx니까 얘가 1일 때 1호는 얼마? 이 값이 1이다. 그럼 어때? f1이 1보다 작고 만나는 근이 f1 값 있네? 나왔단 말이야. 만약에 얘가 f의 1이다라고 해봐. 그럼 얘가 f의 1이면 이 값이 어때? 1이 된 거 아니야. 그치? 얘가 1이면 어때? 얘 높이가 1이거든? f의 1보다 위에 있잖아. 얘는 안 된다. 안 된다. 즉 fx랑 만나는 점이 있다고 쳤을 때 간다라고 하면 얘가 f의 1이고 모르니까 각각 해보는 거야. 일단 f의 1이 근이라고 해서 f의 1이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는데 얘가 만약에 f의 1이다라는 거는 이게 y 값이라는 건데 x의 1은 y 값인 거니까 우리 이거 f의 fx가 fx 할 때 어때? yx랑 만나는 점을 옆으로 쭉 그었잖아. 나오는 값이란 말이야. 이게 1이면 된다. 그래서 이 그림이면 모든 게 해결이 됐지. 그치? 맞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이거면 완벽하게 해결이 된 거고 그럼 어때? 이윤도 맞지? 그리고 y는 x랑 fx가 만나는 점을 보게 되면 얘도 근이고 얘도 근인데 당연히 이 근은 어때? 1보다는 클 거 아니야. 그래서 뒤에서 틀렸다. 오케이? 실제로 쉽지는 않다. 많이 틀렸다. 근데 이 문제가 그래서 손톱 되게 어렵냐? 그렇지도 않아.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11번인가? 뭐 그렇게 나왔어. 9번에서 11번 사이 나왔거든? 그렇다는 얘기 필요는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치? 얘들도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얘랑 완벽하게 같은 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관련된 기억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이야기다. 자, 합성함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도록 하고 마지막 역함수 얘기를 하자.
자, 제발 마이너스 1승 하지 마라. 인버스다. 다음에 f의 역함수라고 해라. 마이너스 1제곱 아니다. 자, 역함수란 뭐냐? 실질적으로 역함수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반대 작용이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기호가 나오는 내용 자체는 여기에다가 f 인버스를 합성을 하게 되면 x가 나오는데 느낌상 f가 있으니까 얘가 f로 나와서 없애버렸다. 뭐 이런 느낌으로 기호를 만든 건 맞거든? 마이너스 1을 갖다 붙인 건 맞다, 지수로. 근데 이걸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 1승이라고 쓰진 않는다는 이야기야. 그 역함수야. 자, 내용은 동일하지. 합성을 하게 되면 상세가 됩니다. 상세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즉, 요 기호가 나오는 순간 자동으로 뭐가 된다? 1대1 대응이 나요. 1대1 대응이 아니고 따라서 문제에서 어때? 이거 나와 있으면 이거라고 했으면 어때?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데 저런 거 쓸 수는 없다. 존재한다는 말을 안 했는데 내가 임의로 어때? 역함수가 있어야라고 계산해서 풀게 되면 그것도 오류가 나올 수 있거든. 근데 문제에서 역함수라는 기호를 주고 이거 1대 뭘 하나라고 하면 그 얘기는 자동으로 뭐다? 1대1 대응이다라는 이야기. 연속 함수냐, 무상 변수냐에 따라서 1대1 대응의 이야기는 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다라고 하면 연속 함수 같은 경우는 뭐 증가 또는 감소고 아니면 공역시작 같다인데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증가도 아니고 감소 아니고 나올 수 있거든. 근데 그거는 뭐 그때 다시 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1대1 대응해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다르고 공력과 치역이 같아야 돼. 이게 1대1 대응이다. 자, 역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은 뭐냐라고 한다면 F와 F 인버스를 합성을 한 거랑 F 인버스랑 F를 합성하게 되면 뭐 그냥 X다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거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가 필요하다. 이게 일반적인 사실이다. 자, 일반적이다라고 하면 뭐 정의봉이 뭐란 이야기야? 모든 실수란 이야기지. 모든 실수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한번 물어볼게. 만약에 F와 F 인버스랑 그치? F 인버스와 F는 같다라고 하면 얘가 무조건 참일까? 참인 것 같은데 갑자기 불안하지, 그치? 거짓이니까 물어봤을 것 같은데. 그치? F와 F 인버스가 F 인버스와 F 합성 누구 같냐? 라고 하면 나에게 있는 식은 일단은 거짓이다. 조건부로 거짓이라네요. 조건부로. 원래는 맞아. 되는 건 맞아. 둘 다 뭐 X인 건 맞다. X인 건 맞는데 그럼 항상 맞아? 라고 하면 좀 아니요가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볼게. 알려줄게. F가 A에서 B로 간다 쳐. 그치? 그러면 얘가 A는 1, 2, 3이고 B는 얼마? 4, 5, 6이다라고 해보자. 자, 그랬을 때 F 인버스 F라고 하게 되면 얘는 정의역이 뭐야? X가 누굴 먼저 만나? A를 만나지. 맞지? 이렇게 줬다라는 건 F가 A에서 들어가는 거 F 인버스가 어때? B에서 A로 가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어때? 정의역이 뭐? A란 말이야? 결과는 뭐로 나올까? A로 나오겠지, 그치? 맞지? 그런데 F와 F 인버스 해버리게 되면 X가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누구라고? F 인버스라고. 그치? 그럼 얘는 어디 간다?
B에서 B로 가는 값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F 인버스의 F의 1은 1이고 F 인버스의 F의 2는 2고 F 인버스의 F의 3은 3이야.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넣으면 2가 나오고 3을 넣으면 3이 나와서 X는 맞거든?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1, 2, 3이랑 얘는 어때? F의 F 인버스 얼마가 들어가야 돼? 4가 들어가잖아. 얘는 4가 나오고 F의 F 인버스 5는 5가 나오고 F의 F 인버스 6은 6이 나와서 내가 뭘 집어넣었건 F의 F 인버스 X가 X라는 말은 맞아. 이거는 무조건 참이거든? 근데 이 나오는 X가 들어가는 값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도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럼 우리 뭘 해야 될까?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 이게 분명히 맞고 이렇게 된다고 풀었는데 조건을 이상하게 주게 되면 어때? 전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 얘가 틀렸냐? 아니란 말이야. F와 F의 합성도 X가 맞고 F 인버스와 F의 합성도 X가 맞는데 들어가는 X값이 달라지면 어때? 나오는 X값도 달라진다고. X가 모든 실수면 어때? 모든 실수 X는 모든 X니까 같겠지, 그지? 근데 얘처럼 A에서 B로 가고 B에서 A로 가고 다른 값이 들어가고 다른 값이 나와버린다라고 하면 그 대응되는 관계에서 들어간 값이 나오는 건 맞지만 입력한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건 맞지만 그 값이 다를 수는 있다고. 그럼 이 함수에서 같냐라고 하면 아니요. 얘는 A에서 A 함수, 얘는 B에서 B 함수니까 다르지, 그지? 다를 수 있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그 이전에 역함수를 처음 배운다라고 하면 역함수 한번 배우자 하면 될 텐데 여기까지 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 알았지? 자, 해서 이 의미는 뭐? 공식문제 판가고 80문제 판다고 X는 X 나온다는 게 다야. 그 X가 같은 X는 아니다라는 이야기. 자, 역함수와 합성이다. 역함수와 합성이다.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역함수 합성을 하게 되면 X가 나오긴 하지만 조건에 따라서 뭐 정의역과 공역에 따라서 그게 무조건 이걸 뒤집었을 때 같다라고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 정도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정의역 봤을 때 이게 같게 들어오면 안 돼. 상관없다는 이야기다. A에서 A로 가는 거면 그냥 같다. A에서 B로 가니까 다른 거야. 그치? 그렇습니다.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 자, 2, 3변수일 때는 그냥 어때? 뭐 1, 2, 3일, 1, 2, 3일 때 이래 간다라고 하면 역함수는 어때? 그냥 반대로 뻗으면 되지, 그치? 반대로 뻗으면 돼. 근데 기본적으로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뭐야? 이게 어떤 함수에 관한 식으로 나왔어. 어떤 식으로 나왔어. 자, 그 얘기 무슨 말이냐? 연속 변수에서 자, 연속 변수가 정의역이 모든 실수거나 0보다 큰 실수거나 뭐 어쨌든 들어가는 값들이 쭉 이어진 정의역에서 당연히 걔들은 어때? 그래프가 쭉 나온다는 이야기다. 그치? 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 뭐 하면 돼? x랑 y 바꾸면 돼. x랑 y 바꾸면 된다. 그치? 자, x랑 y 바꾸게 되면 기본적으로 역함수인데 뭐라고 했지? 경우에 따라서 x랑 y를 바꿨는데 얘를 가지고 x랑 바꾸는 거는 실질적으로 뭘 한 거나 같냐라고 하면 y는 x에다가 도형을 대칭하는 거랑 같은 작업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얘를 가지고 y는 x에 대칭을 해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왔거든. 근데 역함수도 좀 역하긴 하지만 함수란 말이야. 얘가 뒤집었는데 함수가 안 되면 안 되지, 그지? 도형은 될 수 있다. 근데 얘가 함수가 아니라 x가 y 값이 다 두 개인 거니까. 그래서 역함수가 되려면 반드시 뭐 1대1 대응일 때는 뒤보면 되는데 1대1 대응이 아닌 경우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맞지. 어찌되었건 이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결과에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y는 x에 대하여 대칭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원래 함수랑 y는 fx랑 y는 f 인버스 x는 어떤 관계라고? 서로 y는 x 대칭 관계다라는 걸 알고 있지, 그치? 맞지? 자, 그래서 y는 x의 대칭 관계니까 어떤 문제를 푸냐라고 하면 fx랑 f 인버스 x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에서 어차피 y는 x 대칭인 거니까 fx랑 누구랑 그냥 x의 교점을 구해서 같다고 때리기도 한다는 이야기. 그치? 맞지? 근데 나랑 수업하면 항상 그게 다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 자, 언제 갖고 언제 다르냐? 반대로 얘기하면 fx랑 f 인버스의 교점 무조건 fx, x 위에 존재하는가? 에 대한 문제지. 그치? 이상한데? 항상 이렇게 풀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고. 자, 언제 되고 언제 안 돼?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자, fx의 그래프가 증가하는 꼴이야, 그래프가. 그러면 yx가 있으면 얘를 가지고 증가하고 있으면 뒤집으면 무조건 어때? 같은 점 나올 수밖에 없어. 증가할 때는 그냥 오케이다. fx랑 역합수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fx랑 x를 좀 구하면 끝난다. 근데 fx가 만약에 감소한다고 가정해. 감소한다고. 예를 들어서 fx가 그냥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다라고 해봐. 그러면 fx랑 f 인버스 x의 교점은 몇 개 나올까요? 라고 하면 fx가 얼마?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거든? f 인버스는 어떠냐?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지, 그치? f랑 f 인버스랑 같다고. 물론 y는 x랑 만날 때도 나오지만 그거 아닌 모든 애들 다 만나버린다는 이야기야. 해서 얘가 뭐 감소하는 개형이 된다라고 하면 뭐도 있을 수 있다? y는 x 위에도 나오지만 y는 x 외에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얘를 가지고 그냥 fx랑 x의 교점을 구해서 역함수와의 교점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지만 반대로 fx가 감소하는 개형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그걸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fx와 f 플러스 x의 교점이 예를 들어 뭐 x는 1이랑 2랑 3이래. 근데 f의 1은 1이 아니래. f의 3도 3은 아니래. 그럼 무슨 말일까? 뭐? 아니라고요? 얘만 있어도 된다. 얘만 있어도 된다. 아니래. 근데 딱 그는 세 개인데 다르대. 이거 아니란 이야기지. 이거 아니란 이야기. 그럼 뭐라고? 이게 교점이 y는 x 이외에도 존재한다고 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 fx가 뭐 한다고? 감소하는 꼴이다. 감소하는 꼴이다. 근데 감소한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한 개를 만나야 되거든? 누구랑? y는 x랑. 그게 누구란 이야기야? 2란 이야기지. 2란 이야기라고. 그래서 y는 x가 이렇게 있으면 어쨌든 2,2는 무조건 지나야 돼. 이거 지나야 돼. 자, 다른 점은 어떻게 될까 이제? 만나는 점이 얼마? 1이랑 3이다 라고 했거든? 1일 때도 만나고 3일 때도 만난대. 근데 지금 보면 내가 어때? 어쨌든 역함수랑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뭐는 변함이 없냐라고 하면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거는 변함이 없거든? 그치? 대칭은 변함이 없어. 그러면 내가 여기에 x가 1일 때도 하나가 있고 x가 3일 때도 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점들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될까? y는 x의 대칭이 돼야겠지. 그게 무슨 말이라고? 1이면
나머지 점이 뭐? 3이 돼야 되는 거고 얘가 어때? 3이면 3,1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얘가 그래프가 뭐 이렇게 대칭되거나 돼야 된다고 해서 반드시 x가 1이고 3이다 라고 하면 함수는 f의 1은 3이 돼야 되고 f의 3은 반드시 1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왜? 얘가 만약에 1에 되면 얘를 뒤집으면 1에 돼서 만날 건데 이 점들은 당연히 뭐 y-x에 대칭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가 1이고 하나가 3이래. 그럼 당연히 어때? 이걸 대칭한 값이 2점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1이라고 그랬거든? 이게 3,1이겠지, 그치? 얘를 대칭한 게 x가 3이라고 그랬거든? y가 1이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어떻게? 당연하네. 대칭되면 되네. 근이 3개 있구나? 그럼 어때? 대칭되겠구나. 따라서 감소하는 경우는 반드시 역함수와의 교점이 몇 개로 나온다? 홀수계로 나온다는 얘기. 한 개는 y-x랑 만나겠지. 정중앙에 있는 놈. y는 x랑 맞는 건 정중앙이다. 1, 2, 3인데 f1은 1이고 f2, f3이 아닌데 그런 거 없어. 그건 안 된다고. 중앙에 있는 놈이 만나는 거야. 그리고 걔를 대칭으로 뒤집어야 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모르고 있으면 안 돼. 뭐지? 할 수 있는데 알고 있으면 4,1,3 끝이다. 오케이? 그래서 그까지 이들은 같이 알고 있으면 된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역함수는 어떻게 하는데요? 역함수 그냥 구하면 된다. 구하면 되는 거고 역함수다라고 하는 건 뭐야? 합성을 해서 그 함수를 날린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 관련 문제를 본다라고 하면 접근하는 1차 방법은 뭐? 합성이다. 합성. 먼저 합성하고 날리면 된다고. 자, 우리가 만약에 f와 g에 뭐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라 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얘의 역함수를 구하려면 이거의 역함수라는 거는 여기다가 합성을 했을 때 이 작용들이 다 날아가면 되지. 그치? 맞지? 그러면 합성을 더 한다는 이야기는 앞에다가 뭘 더 쓴다는 이야기잖아. 누굴 써야 돼? 얘부터 날려? 그럼 어때? f 이퀄스 y겠지. 날아가는 거야. 날아가면 누구? 얘 남았지. 그럼 어때? 이 g 인버스는 날아간다고. 그래서 얘의 역함수를 이런 거야. 합성을 하는 거니까. 그치? 순서가 바뀐다고. 뭐? fg의 인버스가 있다.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일단 여기다가 쭉 쓸 거란 말이야. 얘를 날리면 되지, 그지? 얘를 날라가야 돼. 그럼 어때? f 인버스가 와야겠지. f 인버스 날라갔어. 그럼 얘 남았네? 얘 나는 어때? g 오면 된다. 그게 뭐라고? 니들이 알고 있는 얘들의 위치를 바꾸고 인버스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f도 있고 g도 있고 h도 있어. 어떻게 할래? 역함수 구하라고 하면. 그래서 다 바꿀 거야? 못 바꾸잖아. 그럼 어때? 내가 어쨌든 함수 최소한 3번 합성해 날아갈 거 아니야. 누구부터? 얘부터 날린다고. 그럼 얼마? f 인버스 오겠지. 안녕 날리고. 그 다음 어때? g 인버스 오겠지. 날리고. 이제 누구? 얘 남았잖아. h 인버스 오면 돼. 즉 역함수 관련해서 그걸로 문제를 푸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합성해서 없애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이야기다. 우리가 만약에 f의 a가 알파라고 했을 때 니들은 당연히 f 인버스 알파인 거 알고 있잖아. 근데 왜 나와?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뭐 한다고? f 인버스를 합성을 하는 거야. 일단 먼저 합성을 하니까 어떻게 되나? 얘는 날라같이 그지? 그래서 a는 f 인버스 알파가 되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바로 가기는 하는데 그 가는 흐름 자체는 어때? 합성을 해서 날리는 게 목적이다라는 이야기. 역함수를 구해! 라고 하고 y에서 바꾸면 되는 거고. 역함수 어떻게 써볼까? 라고 하면 아니 몰라 합성해. 합성하면 날라간다. 하나 먹으면 끝냈다. 자, 우리 84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알고 보면 되게 쉽고 간단한 문제다, 그지?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 사실 이런 문제는 그냥 자사고에서 원래 의도는 점수를 주려고 내는 문제야. 근데 의도치 않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나오지. 자, 보자. 일단은 F의 역함수를 G라고 했고, 나한테 구하라고 한 거는 뭐냐라고 하면 F의 3x-2라는 함수의 역함수거든. 이거 헷갈린다라고 하면 아예 어때? F의 3x 빼기 2라는 함수를 다른 함수 hx로 두고 풀면 된다. 원래는 헷갈리면. 왜? 그래야 이게 바로 역함수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차피 이게 역함수라는 걸 사용을 해야 되고, 역함수 조건을 사용해서 알려고 하면 뭐 그냥 합성을 하는 거죠. 근데 자, 역함수 구하라고 그랬지. 어떻게 한다는 역함수를 하는 거야. 얘의 역함수는 뭐란 이야기야? x랑 y를 바꿔요 아닐 거 아니야. 역함수는 일단 뭐 x랑 바꾼다고. 그러면 x는 어때? f의 3i-2가 될 거 아니야. 그치? 바꾸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얘로는 함수가 이미 못한단 말이야. 바꿔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이 안에 있는 y를 끄집어낼 거 아니야. 그치? 바꾼 다음에 내가 얘를 y는 해서 나오는 식이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y는 2x라는 지수함수 한번 어떻게 구하냐라고 일단은 뭐 바꾸자. x는 2의 y 했지. 그 다음 뭐 한다고? 나는 얘를 y 밑으로 끌어내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럼 얘를 밑으로 끌어내려니까 로그 2의 x를 취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일단은 x랑 y 바꿀 수 이미 얘는 역함수야. 근데 이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꼴로 나오라는 이야기지. 자, 얘가 나오려면 눈에 가시가 걸리겠는 거야. 얘란 말이야. f를 어떻게 하자고? 없애버리자. 어떻게? 역함수래. 합성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나? 얘가 gx가 얼마? 3i-2가 됐지. 나도 나오고 싶다고? y는만 남겠다고. 그럼 넘기고 나면 끝난다는 이야기야. 이게 어때? 3분의 1의 gx 더하기 3분의 2가 나온다는 거지. 왜? 그럼 y만 나오면 다 넘기면 끝이는 거야. 보여주면 1 나오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네. 지금 봤을 때 니들이 기말이 다른 학교보다 일주일 느렸거든? 중간고사가. 근데 기말고사는 다른 학교보다 일주일 빠르더라. 해서 그렇게 천천히 나갈 시간 없기 때문에 빨리 나갑시다. 자, 숙제는 107번까지 오시면 됩니다. 107번까지 하면 되고, 수요일날, 토요일날 와서 추가 질문 가능하니까 그런 거 보는데 미안하지만 하지 가자는데 수요일날 와서 되고 토요일날 와서 되면 돼요.